따뜻한 냉정. 나는 오프라인이 싫어요. 지금은 바야흐로 비대면의 시대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서비스의 구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생활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접하는 사례들이다. 무인 요금 정산소가 설치된 주차장, 자동 주문기를 가동하는 패스트푸드점, 하다못해 요즘은 동네 라면집에도 자동 주문기 키오스크가 등장하였다. 2019년 들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이미 60% 수준에 이르렀다고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대형마트 가운데 계산원들이 아예 없는 점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내 마트들 역시 일부 계산대 라인을 점원이 없는 셀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인 편의점이 등장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앞으로 인공지능 AI와 로봇,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이 발전하면 그것들과 접목되어 비대면 무인 시스템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무인 로봇 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택배 배송은 드론이 담당하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트렌드 분석 전문가들은 이를 언택트라는 키워드로도 설명한다. 사람과의 접촉이 사라진 무인 서비스의 확산을 일컫는 말이자 무인 서비스를 유인 서비스보다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성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다.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시대의 흐름을 타고 부상하는 데는 당대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비대면 시스템이라는 게 어쩌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즉 인간관계의 본질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대면 방식에 너무 익숙해지면 사람이 사람을 직접 대하는 일이 오히려 불편해질지도 모른다. 근래 젊은 세대는 이미 자발적 비대면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SNS라는 온라인 창구가 이래저래 더 편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온라인 소통에만 익숙해지면 오프라인 소통을 조금씩 불편한 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 요즘은 대화 방식만 해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를 걸어 육성을 주고받는 것보다 카톡 같은 메신저 교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심지어 만남이나 통화 자체가 싫어졌다는 사람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에 아래 같은 문구를 걸어 놓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전화 잘 안 받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면 카톡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으로 사람 일자리가 줄 거라든지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될 거라든지 다른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대면 기피 현상이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기류 말이다. 이것이 확산되면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고착될 수 있다. 이웃이나 가족 간에도 서로의 근황이나 생활 처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방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즘은 집안에서도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가족끼리 카톡으로 대화한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미 그걸 더 편한 대화 방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형편을 살피는 일에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무관심은 가장 무서운 사회 질환 가운데 하나다. 때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도 연관되는 문제다. 2019년 초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모녀는 거기서 15년을 살았다는데 이웃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도 잘 몰랐다.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딸은 대인기피증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 관할 보건소가 검진 안내문 같은 걸 보내기도 했다지만 집으로 직접 찾아가 처지를 살핀 사람은 없었다. 이웃도 마찬가지였다. 요즘은 아파트 같은 층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시대 아닌가? 아무도 그 모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더구나 치매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딸은 외부로 일을 나가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월세가 밀릴 정도로 생계가 궁핍해졌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 중에도 이 모녀를 직접 만난 사람이 없으니 형편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완벽한 복지 사각이었다. 비슷한 일이 몇 해 전에도 있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 불렸다. 2014년 2월 서울시 석천동 지하방에서 엄마와 두 딸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생을 마감했다. 극심한 가난 끝에 취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그들 역시 이웃과 차단된 고립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살다 보니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웃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도 그 가족의 형편을 알지 못했다. 아이들 엄마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몇십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고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생을 마감했다. 그 사건 이후 복지 사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같은 해 연말 이른바 송파 새모녀법이라 불리는 복지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무도 모르게 빈곤 속에 방치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지원하겠다는 법이다. 공무원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이른바 차동 서비스가 핵심이었다. 대면 확인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작업이었다. 사람이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일에는 확실히 대면만 한 게 없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만큼 정확한 사정 파악 수단이 없다. 그런 일은 SNS 같은 걸로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SNS에는 어차피 진짜 삶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이다. 서로의 민낯은 오로지 대면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얼굴 대 얼굴, 그 오프라인 접촉만이 서로에 대한 진짜 관심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뻗게 해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꼴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해왔다. 내 얼굴 안 보니 살 것 같다. 개인 간에는 농담이든 진담이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유행이나 현상, 어떤 트렌드처럼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그런 경향성을 갖게 되면 얼굴 안 봐서 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세상은 빠르게 비대면화되고 있다. 서비스 측면으로 보면 여러모로 편리해지고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겠지만 기회와 위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동전을 잘 사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